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주요 포인트 잡고 어떻게 시장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그리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리스트 통해서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체크리스트. 자, 반도체가 어제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주춤했던 상황 속에서 코스피 관련해서 시장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지 여러 가지 향방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사님, 어제 외국인들 그리고 네. 기관까지 현선물 시장에서 일제히 팔자 보였고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유가증권에서 파는 모습,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까도 고민이고 반도체가 쉬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최근 시장은 만기일 이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만기일 이후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1조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만기약이 넘는 선물 매도 우위를 보였었거든요. 네. 하락의 출발점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추세적 하락은 아니지만 1월 달과 같은 조정은 나온다. 조정은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락이 있었다라면 분명히 상승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하락의 원인은 상승의 원인에서 찾으면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아시다시피 2월 달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2월 달에 왜 가파르게 올라왔느냐? 결국 기업 밸류, 저 PBR, 그러니까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섹터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리고 물론 반도체, 하이닉스 중심에서 반도체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승했던 섹터들이 꺾이게 되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유는 명확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PBR 관련된 종목들에서 힘이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 삼성물산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영향을 줬다로 좀 판단이 들어요.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총에서 표적이 다 표기를 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되고 어찌 보면 소멸이 되게 되면서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시장 하락의 어떤 시발점이 된 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천비디아 이게 나왔었다가 상승이 아주 주춤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월 11일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 힘이 좀 빠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원인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쩌면 이제 시장 하락이 멈추려면은 전제 조건이 나오게 됐죠. 저 PBR 관련된 종목들 하이닉스 하락이 좀 진정세를 보여야 시장도 하락이 멈출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 매도를 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그리고 금융투자 섹터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진정세를 보여야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금융투자 섹터의 어떤 매도가 진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가능하다라면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하다라면은 혹시나? 현금 확보, 현금화요. 가능하다라면 현금 확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작년 11월 달이나 어제나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별 종목 장세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초동도체, 페인트, 뭐 골반지 이런 것들이 갔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 속에서 일단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저 PBR 관련된 종목들 하이닉스 하락이 진정세를 보이는지 그것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 요인을 어느 정도의 조정 요인을 상승했던 요인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관점이시고 저 PBR 말씀 주셨는데 근데 네. 어제 기관 이 담아간 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저 PBR 종목들이 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기관의 매수에서는 힌트를 잡을 수는 없나요? 물론 저 PBR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한 건 아니에요. 대표적 금융주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하나금융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버티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기아가 7%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KB금융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냐면은 어쨌든 저 PBR 쪽에서 힘이 빠진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 PBR 쪽에서도 뭐 방법을 찾자라면 대안을 찾자라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뭐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이끌어왔었던 100의 힘에서 한 87 정도는 빠졌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하이닉스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다 하락하는 건 또 아니에요. 뭐 워닝 RPS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반도체, 저 PBR 쪽에서 힘이 좀 빠졌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속에서 개별
예. 핀셋으로 찝어내게 된다라면은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반도체 안에서도 어제 소재 부품단은 또 강했다 보니 그 전반적인 틀에서 꺾였다라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 안에서도 개별적인 종목들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고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장 그 수급이 참 아쉬웠고요. 반도체 그 이슈가 있었지만 힘 받지 못했고요. 근데 뉴욕 증시 안에서는 반도체들의 흐름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접목하세요? 이제 반도체의 속도가 이제 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실 때 그때 캐즘 현상이 벌어지면서 떨어졌고요. 물론 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다 팬덤이 강해서 예. 캐시우드 주시는 분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테슬라만 사시잖아요.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캐시우드 스타일이 아닌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의 베이비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부터 레스토랑주로 지금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소비주로 이미 가 있고 요즘에 워너뮤직 그룹에 관심 있어 하던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쪽만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변동성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지금 데일리로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걸 짚어드리는 건데 뭐 이것도 사실 아시다시피 동전 던지는 침팬지보다 못합니다. 그거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예. 근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가게 된 계기가 물론 HBM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은 디램 가격에 바닥치고 오르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렇죠? 디램 가격이 바닥치고 상승해서 오르는 그 순간에 주가가 올랐었고요. 지금 다시 횡보하니까 주가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엔비디아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유튜브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유튜브에서 몰려서 나올 때 고점이라고 엑스모빌하고 쉐브론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 가라고 한 날부터 그냥 계속 주구장창 오릅니다. 그 이유가 왜 오르느냐? 원유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오르잖아요. 제가 바닥을 치고 오른다는 얘기는 월봉에서 20개월에서 기준이거든요. 월봉 20개월에서 기준으로 WTI, 두바이, 브렌트유가 전부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리박사라고 불리죠. 어떤 경기의 뭐 그 공급 원인 말고 수요 견인으로 이끄는 아주 대표적인 금속이죠. 전기동이라고 불리는 구리가 20개월선 쌍바닥으로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면서 원자재들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캐시우드는 전혀 투자 않지 않죠. 코인하고 테슬라만 좋아하잖아요. 완전 반대편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 그 워렌 버핏은 또 저기를 늘렸습니다. 상사주랑 원자재주를 늘렸어요. 엑스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이런 것들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차트도 지금 아까 구리라던가 원유 차트랑 똑같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가 전부 20개월선 쌍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뭐 낙수 효과로 떨어져서 뭐 조선주니 이런 철강주니 화학주가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왔다 갔다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장에 맞게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좀 당연하죠. 너무 뜨거울 때는 벗어나고 차가운 거를 미리 가 있고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나는 아예 그냥 투자관념이 너무 확실한 사람은 그걸 사실 벗어날 수 없거든요. 네. 아무리 시클리클 업종이 탁월한 다이나믹한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그거 싫으면 아예 평생 안 하잖아요. 화학, 철강, 석유 아예 평생 들여다보지 않으면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IT도 마찬가지예요. 나 엔비디아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목숨 걸었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이 나오건 말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정이 나오건 말건 조정을 이용해서 계속 또 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어쨌든 추세적인 하락에 대비할 것보다는 나의 성향에 맞춰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추세적 하락보다는 뭐 한국의 기업의 경쟁력이 좀 문제긴 하지만 한국이나 신흥국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제 궁금했던 게 BOJ 통화정책 회의 있고 나서 시장 저점 확대됐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닉하게도 엔화가 강하진 않더라고요. 네. 원 대비 그리고 달러 대비해서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보여줘서 이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좀 짧게 들어볼게요. 일단 엔화는 영향 없다, 일단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 시장 참여자들이 우선순위 어디에 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FOMC에 다 신경 쓰고 있지 엔화에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엔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달러 대비 상승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150엔을 돌파할 것인가, 원화 같은 경우는 1350원을 돌파할 것인가, 거기에 그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호재가 안 중요하다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엔화보다 더 기축통화에서 더 강한 통화인 달러의 향방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현상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주 FOMC가 없었다라면은 아마 어저께 환율에 영향을 좀 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화가 그렇게 큰 영향을 지금 시점에서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원체 좀 매크로적인 이슈가 또 강한 FOMC가 있다 보니 네네. 달러의 향방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그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업종, 종목만 좀 챙겨볼까요? 어떤 쪽 보세요? 현금화하자. 일단 아까 현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다 현금 보니까 할까요? 그렇다고 이제 현금 100%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좀 대안을 좀 찾았어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코덱스 구리 선물이라는 ETF 상품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항상 시장이 좀 변동성의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식은 항상 상승만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필요한 어떤 그 ETF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또 꿈틀대고 있어요. 비트코인, 그리고 금, 그리고 구리까지 꿈틀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경우 좀 많이 오른 상황들이고 구리는 최근에 좀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 구리 인덱스에 좀 추종을 하고 있는 ETF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예. 그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초에 구리 가격을 1만 달러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쪽도 지금 현재 1만 달러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IB들이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공급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 칠레 채굴 축소라든지 파나마 잠정 폐쇄 이런 공급 차질 이슈도 있고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동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수요가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의 어떤 혜택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반응이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연유들로 인해 가지고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리 관련주보다는 차라리 구리 어떤 가격을 추정하는 인덱스가 잘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구리 선물 같은 경우는 S&P GSCI, 노스 아메리카 코퍼 토탈 리턴 지수라는 것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막을 좀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구리 인덱스를 추정하고 있는 ETF 상품이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코덱스 구리 선물 좀 주목해보자 말씀 주셨고 앞서 소장님께서도 구리 가격 올라가고 있다고 체크해 주셨는데 소장님은 지금 시점 이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각 나라의 상황을 사실 이거 따져봐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무슨 장세인가요? 이게 사실 금리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무슨 장세예요? 실적 장세의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죠. 근데 중국은 이제서야 유동성을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관련된 업종이 지금 오르기 시작하니까 예. 이 변동성을 이용하실 분은 이제 거기 가서 미리 기다리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미국의 정유 회사라던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유가가 오르면 뭐가 오릅니까? 조선주가 오르죠. 유가가 안 오르면 조선주가 안 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가서 미리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삼성중업이랑 밑에서 하나오션이랑 움직였죠. 그럼 당연히 뭐를 기다려야겠어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에 가서 기다려야죠. 많잖아요. 무슨 냉매 만드는 회사부터 알죠? 피팅사부터 쫙 그거 기다리면 되는 네. 거고 그리고 방산주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강하다 보니까 그 낙수 효과를 맞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열심히 뭐 포라던가 뭐 미사일 포탄 팔면 한화 시스템이나 i3 시스템 같이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가서 미리 기다리는 전략.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게 결국 종목이 중요하니까요. 예, 네.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리고 방산 쪽까지 좀 넓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요, 반도체가 주춤하는 사이에 로봇, 최근 들어서 좀 흐름이 좋죠. 로봇주들이 그 빈자리를 메꿔줬는데, 로봇의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제 일단은 반도체가 많이 빠졌잖아요. 앞서 말씀 들어봤습니다만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래도 개인들 반도체에 눈길을 주고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반도체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안 고이는데 무슨 소리 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세적인, 그러니까 테마는 짧게 보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좀 길게 봐야 돼요. 이게 어찌 보면은 과거에 애플을 한번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1,000 돌파가 안 되고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나왔었어요. 애플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6월달인지 9월달인지 좀 헷갈리는데 2020년도 6월달인가 9월달로 가보게 되면 그때 당시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그런 흠들이 나왔어요.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다가 추가 상승 제한되면서 행보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IT가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엔비디아가 못 가게 되면 하이사 영향을 받는 것들은 맞지만, 우리가 아까 신성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반도체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AI 같은 경우 지금 AI 하드웨어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다음 단계는 AI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강하지만은 다음 단계 대장은 어찌 보면 MS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반도체가 끝났다는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가 기대감에서 올라간 분이 너무 많아요. HBM, 뭐 CXL, 온 디바이스 AI, 온 센서 AI, 최근에 뭐 뉴로미 반도체. 근데 이 5개 중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거는 HBM밖에 없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어제 20일 이동 평균 선을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네네. 다시 회복이 됐어요. 16만 원이 회복이 된 채 마무리가 됐지만 사실 어제 내려가는 거 보고 좀 철컹하긴 했거든요. 네네. 그럼 SK 하이닉스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이제 외국인 매도만 잠잠해지게 되면은 그때가 저점 매수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은 이제 지금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서 아마 하이닉스 보게 되면 조정 때문에 사고 싶은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번에 조금 이제 참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만 바뀌기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급과 함께 SK 하이닉스의 그 흐름도 좀 잘 챙겨 보시면 그 안에서 포인트 잡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럼 어제 시장에서 로봇이 정말 강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점으로 주축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새였는데 기대감이 커요. 로봇주 어떻게 보세요? 근데 로봇주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 이제 두산- 시작이다라는 건 좀 무리일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로봇주를 안 좋아해서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발표한 것 중에 뭐 슈퍼칩 발표했는데 주가가 별 저기가 없었잖아요. 겨우 플러스 마감했는데 젠슨왕은 그러니까 항상 다른 데 봐야 돼. 지금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얘기합니까? 안 해요. 이제 X로 바뀌었어, 트위터가. X에서 앨런 머스크가 자기 X에다가 X 언급량이 스페이스 X가 테슬라를 제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 X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젠슨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슈퍼칩 무슨 성능 얘기하고 있는데 젠슨왕은 얘기하고 있는 거 뭐죠? 바이오랑 로봇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고 있는 난간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어제도 맨 마지막에 결국 슈퍼칩 내내 자랑하다가 맨 마지막에 항상 중요한 거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갤럭시도 보세요. 맨 마지막에 갑자기 비장의 무기라고 갤럭시 링을 싹 다 쫙 보여주잖아요. 예. 최태원 회장이 와 이거 뭐예요 이러잖아요. 젠슨왕도 마지막에 갑자기 로봇을 갖고 나오더니 앞으로는 이제 모든 로봇이 시대가 된다. 근데 그냥 이런 로봇이 아니라 AGI잖아. AGI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자비스 같은 애들이 지금 질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그러니까 로봇 회사로 변하고 싶은 거예요. 하도 그 배짱 장사라고 욕을 먹으니까 왜 이렇게 칩을 비싸게 파냐고 하니까 우리 그러면 인공지능 탑재한 로봇 플랫폼 회사로 가겠다. 테슬라도 로봇을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으로 지금 또 오는 거죠.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를 들어보면 지금 얼마예요? 이 2023년 9월 달부터죠. 9월 달부터 1, 2, 3, 4, 5, 6, 7. 7개월 동안 행보하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죠. 지금이 그럼 매수 적기다. 행보할 어제 때 19만 사야죠. 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랬잖아요. 제가 캐시우드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테슬라 하면 하기 때문에 엑스모빌 쉐보론 쳐다도 안 본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성향인 분은 그 안에서 낙수 효과를 노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빌 에커먼은 지금 구글을 계속 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엔비디아를 사야겠습니까? 알파벳 A를 사야겠습니까? 물론 장기적인 거 빼고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면 알파벳 A를 사야죠. 엔비디아 번 돈으로. 예.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로봇 안에서는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이사님은 로봇주 어떤 관점이시고 종목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봇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야구의 비유를 하자면은 트리플 A라고 좀 봐야 돼요. 언제나 트리플 A. 메이저로 가신 유망주, 트리플 A의 최우수 선수.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도 이슈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다른 좋은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묻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한테 이게 밀린다고 봐요. 묻히는 게 아니라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년 유망주로 이제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언제든지 달릴 준비는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로봇은
휴머노드 로봇을 볼 수밖에 없어요. 커야만 하는 산업이고 커지고 있는 산업이고.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장이 가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휴머노드 로봇 같은 경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스웨덴의 휴머노드 로봇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원엑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 기업이 첫 번째로 휴머노드 로봇을 공개를 했고 두 번째 로봇이 공개가 되는데 이 회사에 오픈 AI도 투자를 했고 그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 넥스트인가요? 투자 자회사? 아마 그 회사도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이번에 2세대 로봇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오픈 AI의 챗GPT를 적용을 시킨 휴머노드 로봇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휴머노드 로봇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대장에서 물론 두산 로보틱스는 그 협동 로봇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봇 그리고 최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대장이 네. 가야 아우가 간다.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종목 받아봤고요. 자, 저희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